그 순간 제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골프장에서 찍힌 여자. 분명 왼손잡이였어요. 드라이버를 왼손으로 잡고 시계도 오른쪽 손목에 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눈앞에서 각서를 쓰는 여자는 오른손으로 펜을 잡고 있었어요. 시계는 왼쪽에 차고 말이죠.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탐정 일을 하면서 이런 치밀한 속임수는 처음이었어요. 상간녀 대행 서비스요? 요즘 이거 완전 핫템이에요. 가짜 상간녀 찾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불륜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낸 완전 범죄였던 거죠. 하지만 이 남자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10년간 속여온 아내가 우리 탐정 사무소의 단골 고객이라는 것을, 그리고 탐정 사연이 절대 놓치지 않을 결정적 단서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탐정 사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15년 탐정 일을 하면서 가장 분노했던 사건입니다. 10년간 아내를 속이고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상간녀 대행업체까지 고용해서 완벽한 연극을 펼친 남자의 이야기예요. 과연 이런 완전 범죄가 가능할까요? 진실은 정말 영원히 묻힐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 수사 과정은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을 겁니다. 링링링. 사무실 전화벨이 울린 건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여보세요, 탐정님. 저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은정씨. 우리 사무소의 단골 고객이죠. 아니, 이제는 가족 같은 존재라고 해야 할까요? 공짜 쿠폰 쓰러 왔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은정씨는 희망에 차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긴 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1시간 후 은정씨가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은정씨. 무슨 일이세요? 은정씨가 의자에 앉자마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탐정님, 저 정말 이상해져 가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이번엔 딱히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남편이 너무 완벽해졌거든요. 완벽해졌다고요? 은정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절망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따박따박 일찍 퇴근해서 6시 30분에 들어와요. 외박도 안 하고 술자리도 안 가고 핸드폰도 제가 보는 앞에서 열어보라고 해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은정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10년 동안 바람 피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은정씨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불륜을 예측하는 건 과학이거든요. 한 번 이상 바람을 피운 사람이 갑자기 완벽해진다는 건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어요? 석 달 전부터요. 그 전까지는 가끔씩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도 뒤집어 놓고 그랬는데 갑자기 확 달라졌어요. 은정씨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걸 보니 오래 사용한 것 같았어요. 이거 제가 남편 일정을 적어 놓은 거예요. 언제 늦게 들어왔는지, 언제 출장 갔는지 10년 동안 적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윤수 씨의 행적들. 마치 수사 일지 같았어요. 보세요, 여기. 3월까지는 불규칙했어요. 갑자기 야근한다고 하거나 회식 있다고 늦게 들어오거나. 그런데 4월부터는 정말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6시 30분. 주말은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출장도 거의 없어졌어요. 바람 피운 날짜가 쨍한데 왜 이번엔 더 안 하냐고요. 오히려 고요해서 무서워요. 은정 씨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2가지 경우가 있어요. 개망신 당하기 싫어서 자중하고 있거나 아니면 레벨업을 해서 낌새를 못 채게 하고 있거나. 레벨업이요? 10년 동안 바람을 핀 사람이라면 이제 아주 고수 중에 고수일 거예요. 메시지 자동 삭제 앱을 쓴다든지 세컨드 폰을 쓴다든지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은정 씨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은정 씨가 돌아간 후 저는 윤수 씨의 과거 기록들을 다시 꺼내서 살펴봤습니다. 두꺼운 파일 여러 개, 10년간의 불륜 기록이었어요. 첫 번째 바람.
10년 전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첫사랑 유미 씨. 그때 은정 씨는 가 출산한 상태였는데 남편은 산후조리원에서 예지연인을 만나 바람을 피웠어요. 두 번째 바람. 9년 전 회사 후배와의 불륜. 이때는 술집에서 들켰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핑계대며 모텔에서 격리한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매번 각서를 쓰고 매번 용서를 빌고 매번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또 했죠. 그런데 이번엔 정말 달랐어요. 3개월간 완벽한 패턴. 이상할 정도로. 다음날 오후 저는 윤수 씨의 회사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건설업체라서 사무실이 상당히 큰 건물에 있었어요. 조수님 위치는 어떻게 되세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대기 중입니다. 윤수 씨 차량 확인했고요. 좋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기다려보죠. 오후 6시가 되자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시 30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거 확인했어요. 저도 윤수 씨를 확인했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바로 따라 붙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탐정님, 이상해요. 분명히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차가 안 움직여요. 뭐라고요? 15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분명히 봤는데 차가 그대로 있다는 거였어요. 혹시 세컨드카를 마련한 건가 싶어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한번 볼게.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서 관리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시작했어요. 저기요, 죄송한데 어떤 놈이 제 차를 긁고 도망갔어요. 혹시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관리소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몇 시쯤이요? 한 15분 전이요. 지하 3층에 주차했는데 새 차거든요. 잠시만요. 지하 3층 15분 전으로 돌려드릴게요. 모니터를 보면서 윤수 씨를 찾았지만 지하 3층에는 없었어요. 혹시 다른 층도 볼 수 있나요? 제가 층수를 잘못 기억한 것 같아요. 그럼요. 어느 층이든요. 지하 1층, 2층. 없었습니다. 4층, 5층까지 내려가서야. 아, 여기 있네요. 지하 5층에서 윤수 씨를 발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자기 차로 향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첫날은 놓쳤어요. 다음 날부터는 더 일찍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오후 5시부터 대기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나오는 걸 봤는데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놓쳤어요. 이번엔 도보로 나간 것 같아요. 계속된 실패에 저희는 작전을 바꿔야 했습니다. 내일은 제가 직접 건물 안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요즘 탐정 일하려면 분장도 해야 해요. 다음 날 저는 택배 기사로 분장하고 건물 로비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윤수 씨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지하주차장이 아니네요. 같은 건물 주상복합 아파트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잠깐. 설마. 윤수 씨가 들어간 곳은 바로 같은 건물 위층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대박이네요. 같은 건물 안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왜 차가 안 움직였는지.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위층으로 올라간 거였어요. 정말 용의주도하네요. 근무 시간에 위층 올라가서 바람 피우고 저녁 때 되면 다시 내려와서 집으로 가는 거군요. 새로운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배달원으로 분장하고 윤수 씨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성공했습니다. 몇 층 가세요? 15층이요. 저도. 16층이요. 엘리베이터 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윤수 씨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저는 배달 박스를 들고 서 있었어요. 15층에서 내리는 윤수 씨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가서 어느 집 앞에서 멈췄어요. 하지만 16층에 올라가서 더 이상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니 저기요, 방문 목적이 뭔가요? 보안 담당자가 나타났어요. 배달이요. 그럼 1층에서 인터폰으로 방문자 확인받고 올라오셔야죠. 규정입니다. 아, 네.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상복합이라 보안이 정말 철저했어요. 불륜남이 보안을 많이 신경 썼네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며칠간 관찰한 결과 윤수 씨의 패턴이 보였습니다. 낮 2시경에 올라갔다가 오후 6시쯤 내려와서 집으로 가는 거였어요. 회사 직원들 눈도 있으니까 절대 함께 다니지는 않겠네요. 문제는 상간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인데.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에 있는 상간녀를 밖으로 끌어내는 수밖에 없죠. 그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 아는데 나 진짜로 절대 한눈 안 팔아. 걱정하지 마. 열심히 골프만 치다 올게. 은정 씨 집에서 들려오는 대화였습니다. 윤수 씨가 해외 골프 여행 허락을 받고 있었어요. 해외에서 뭔 짓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그랬잖아. 나 또 한 번 바람 피면 소연이 앞에서 그 여자랑 쌍으로 무릎 꿇린다고. 그런 소리 듣고 바람 피는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10번이나 펐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은정 씨가 달랐습니다. 한번 허락해 볼게요. 그 대신 추억하는 거죠. 저희는 윤수 씨가 해외에 가면 감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 거라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는 동료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불륜탐정 전설. 김정희 아니야?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베트남 교민 탐정이었어요. 내가 안 그래도 부탁할 게 있는데. 한국 남자 하나 오늘 12시 비행기로 갈 거야. 신상 보낼 테니까 좀 봐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잘 봐줄게. 역시 베트남 넘버원 탐정이야. 윤수 씨가 출국한 그날 밤부터 저희는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연락 올 때가 됐는데 은정 씨가 전화기를 붙잡고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이 인간이 바람 피러 간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내가 의부중 환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은정 씨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지 짐작이 갔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동시에 자신의 직감이 틀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한심해 죽겠네요. 남편이 한심한 거지 은정 씨가 한심한 건 아니에요. 자꾸 자책하지 마세요. 이번엔 정말 아니면 좋겠는데. 정말 딸하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베트남에서 온 전화였어요. 그리고 몇 분 후 메시지로 사진들이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들을 확인하는 순간 제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었어요. 골프장에서 여자와 함께 있는 윤수 씨, 식당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맞네요. 은정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람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베트남으로 떠난 윤수 씨. 그 약속은 24시간도 안 돼서 휴지 조각이 되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아요. 정말. 여자 얼굴이 많이 가렸는데 얼굴 잘 나오는 사진 더 찍어달라고 해주세요. 믿어달라고 호언장담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여자 끼고 골프 치고. 정말 이 정도면 충분해요. 증거 자료 다 보내주세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혼내줄 거예요. 이제 정말 결정적으로 마음을 먹어야겠어요. 며칠 후 윤수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가족들 앞에서 벌어진 극적인 대면. 처가 부모님까지 오신 상태였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정말 잠깐 만난 여자야. 잠깐. 윤수 씨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은정 씨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쫙 펼쳤습니다. 당신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그 집 올라가는 거 다 찍혔어요. 윤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난 정말 인간도 아니에요. 이제는 안 될 거예요.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진짜 죄송합니다. 이놈아, 대체 애미를 언제까지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 거야? 처아버지의 호통이 터졌습니다. 여보, 내가 이번에는 각서도 제대로 썼어요. 이거 봐요. 나 진짜 반성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봐주세요. 회사 위에다가 여자를 숨겨놓고 그 머리로 회사 경영을 그렇게 하지 이 정신 빠진 놈아. 제가 이 망신을 당하고도 또 바람피면 저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저 회사에서 쫓아내셔도 되고요. 저 아버지가 주신 거 고스란히 다 놓고 나갈게요. 빨간 웃고 나갈게요. 교육을 어디서 받았는지. 대사가 참 매끄럽게 나오네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상간녀로 추정되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곧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다시는 안 만날게요. 저 사장님이랑 그렇게 오래 만나지도 않았고요. 아파트도 벌써 다 뺐어요. 제발 어디 가서 소문만 내지 말아주세요. 사모님, 저 말 그대로 하고 저도 각서 쓰겠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처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뜻 알았으니 이쯤 하자.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왔어요? 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학교 끝나고 학원 바로 안 갔어? 문제집 놓고 왔나? 이 아줌마는 뭐예요? 나도 다 알아요. 소연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애들은 다 알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국 아이까지. 상습적인 바람을 뿌리 뽑기 위해 가족들 앞에서 윤수 씨와 상간녀를 꼴린 은정 씨. 그 사과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랐습니다. 며칠 후 각서 작성까지 끝나고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어요. 마지막 각서도 받고 이제 끝난 건가요? 어떻게든 이번엔 진짜 불륜녀 각서까지 받았어요. 불륜 각서만으로 책을 써도 되겠네요. 정말 다시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지 않나요? 10년간 바람을 피워온 남자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까요? 그리고 상간녀의 사과가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이렇게 해피엔딩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남겨주시고 이런 치밀한 수사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자, 이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아니 정확히는 직감적으로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너무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 같아서.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장면. 그 카페에서 한잔할까? 각서까지 쓰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던 그들이 벌써 만나고 있는 거였어요. 진짜 또 만났네. 조수가 급하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거든요. 이 여자. 왜요? 뭐 무슨 문제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이상한 게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왜? 왜?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한데. 누군데? 머리 스타일이 다 비슷한데. 이 여자가 아닌가 봐?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탐정 경력에서 키운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뭐야? 다른 여자 데려온 거야, 지금? 다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야. 똑같은데요? 그때 제가 발견한 결정적인 단서. 베트남 골프장에서 찍힌 불륜녀 사진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그 여자는 분명 왼손잡이였습니다. 그걸 사진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드라이버를 잡는 손을 보세요. 왼손이 아래쪽에 있어요. 왼손잡이가 골프채를 잡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시계도 오른쪽 손목에 차고 있고요. 근데 각서 쓰는 손은 오른손이야. 봐봐, 이거 봐봐. 각서를 쓰는 여자의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분명히 오른손으로 펜을 잡고 있었어요. 이거는 분명 왼손잡이용 드라이버거든요. 오른손에 찼잖아요.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소름 돋는다. 세상에. 봐봐. 각서 쓰는 이 여자는 오른손잡이. 시계 왼쪽에 찼네요. 머리가 길어졌네요. 그리고 잠깐, 그럼 바람핀 여자랑 무릎 꿇은 여자랑 다른 여자란 말이에요? 대박이야. 대역인가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완벽했던 사과, 너무 매끄러웠던 각서 작성. 모든 게 연극이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상간녀가 아니라 저 베트남 여자. 그게 내가 진작 가는 데가 있어요. 제 사업이 거기까지 소문났나 봐요. 나 진짜 천재 아니냐? 이런 건 진짜 특허 신청해야 되는데. 아이디어 저작권 못 내나?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잠깐만. 형. 저기 김 탐정님?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김 탐정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너 요즘 못된 짓을 시작했더라? 뭐가요? 대기 왔어, 임마. 대체 뭔 짓이지? 김 탐정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상간녀 대행 서비스. 이거 완전 연기 잘하는 여자로 붙였는데 어떻게 알았대?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상간녀 대행업체가 있었던 거예요. 너 이거 범죄야. 범죄는 무슨. 요즘 이거 완전 핫템이에요. 가짜 상간녀 찾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김 탐정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줌마 원하는 게 진심 어린 사과였다며. 얘 완전 진심 어리게 혼을 담아서 연기했다고요. 그럼 됐지 뭐. 진심이 어디에 있는데? 다른 여자 앞에서 무릎 꿇려놓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말이 아예 안 되잖아요. 15년 탐정 일을 하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같은 업계 사람이 이런 비윤리적인 일을 하다니. 아무도 모르면 어때? 이거 잘 팔리게 살지 마라. 응? 너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앞으로 내 눈에 띄면 바로 신고한다. 탐정님,
제가 진짜 상간녀의 정체를 알아낸 것 같습니다. 조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혹시나 해서 지난번 바람 피웠던 여자들 중에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탐정님이 정리해둔 그 자료들을 꼼꼼히 다시 봤거든요. 그럼 그 여자들 중에 있었단 말이야? 놀라지 마세요.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윤수 씨가 산후조리원에서 처음으로 바람 피웠던 그 첫사람. 유미 씨요. 유미, 유미, 배유미.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제 기억 속에서 10년 전 그 사건이 되살아났습니다. 유미, 윤수 오빠.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첫사랑.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던 거였어요. 10년 전 찍힌 사진 중에 이번 베트남에서 차고 있던 시계랑 같은 시계를 하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럼 10년째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틈틈이 다른 여자들이랑 바람을 피가면서 꾸준하게 만나셨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랬지. 사실 저 정도면은 꾸준하게 연락한 거야. 그 여자 집이 바로 그게 그래 그 여자 집이었어요. 모든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윤수 씨의 상간녀는 그가 10년 전 처음 바람을 피웠던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첫사랑 유미 씨였습니다. 그녀 또한 버젓이 남편과 가정을 유지한 채 계속 윤수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낮 2시부터 6시 남편이 출근한 사이 윤수 씨의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자기 집에서 말이죠. 이 정도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아니라 저 남자 땅에 묻어야 돼. 땅에 묻어야 돼. 말이 안 된다 진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상간녀의 옷차림과 액세서리가 은정 씨와 쌍둥이처럼 똑같았다는 것. 같은 선물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상간녀 대행업체까지 고용해서 진짜 상간녀를 숨기려 했던 치밀한 계획. 정말 완전 범죄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탐정 사연의 눈은 속일 수 없었죠.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그 작은 차이가 모든 걸 밝혀낸 거였어요. 10년 동안 윤수 씨는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면서도 결국 돌아가는 곳은 항상 첫사랑 유미 씨였던 겁니다. 다른 여자들은 그냥 들러리였던 셈이죠. 가장 치밀하고 악랄한 불륜이었습니다. 아내를 속이는 것도 모자라서 상간녀 대행업체까지 고용해서 완벽한 연극을 펼친 거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입니다. 며칠 후 진실을 알게 된 은정 씨와 윤수 씨 사이에 마지막 대화가 벌어졌습니다. 여보, 좀 내 말 좀 들어봐요. 윤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은정 씨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이딴 거 두 여자한테 선물하니까 좋았니? 두 집 살리면서 재밌었어? 그 여자 착하다네 착하다. 자기는 약 먹어가면서 나 아줘야지. 은정 씨의 목소리에는 10년간 쌓인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그 여자 남편도 있다면서. 낮에 남편 출근한 사이에 그 집을 올라갔어요. 정말 소름 끼친다. 그 남편.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말자 여보. 일을 크게 만든 게 누군데? 이건 당신이 한두 번 만난 여자랑 차원이 다른 문제야. 그건 나도 알지. 그러니까 당신 놀랄까봐 상간녀 대행 서비스까지 한 거잖아요. 와, 얼마나 큰 상처야. 내가 걱정돼서 그랬다고. 그 여자 지켜주려고 그랬겠지. 내 앞에서 쪽팔림 당하는 거 안쓰러워서. 그 여자가 특별하니까. 얼마나 환상적인 사랑을 했길래. 너랑 10년을 살고 딸까지 낳아준 나한테 이따위로. 그럼 둘 다 똑같이 걱정되고 똑같이 사랑하는데 어떡하라고? 예쁜 거 좋은 거 있으면 생각. 어떡하라고? 말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이네. 그래도 나 진짜 양심적으로 너한테 더해줬으면 더해줬지. 유미한테 더해준 거 없어. 고마워라 하라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말이 나와? 유미야, 나 진짜 유미랑 정리했어. 이제 안 만나. 진짜야. 이제 안 만날 거야. 결론적으로 당신이 이긴 거지. 이겼다고. 저 소리가 더. 당신 봐서 좀 참아. 아니, 나 아니길래. 그 여자 정리하지 마. 10년이면 그거 바람 아니고 진짜 사랑이야. 쓰레기들끼리 잘 살아봐. 난 냄새나고 더러워서 너랑 더는 못 살아. 나 못 살죠. 언제. 아무리 뭘 잘한다 그래도. 아무리 잘한다 그러든지 못 살아야지. 이혼하나 봅니다. 이혼하나 봅니다. 결국 은정 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건 윤수 씨가 그동안 가정을 지키겠다며 쓴 각서들입니다. 외도할 경우 지급하기로 한 목록들이. 첫 번째 바람 피우고 작성하신 각서에서 아파트. 두 번째 때는 건물. 두 번째는 회사 주식 50% 양도하겠다는 것도 있네요. 모든 각서에는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이건 그 달래기용으로 쓴 거죠. 이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던데 아닌가요? 근데 공증이라고.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둘이서 얘기하고 해결하자. 좋은 말 할 때 이혼해요. 잘했어요. 정말. 그간 열심히 모아온 불륜 증거와 윤수 씨가 공증까지 받아온 수많은 각서. 덕분에 은정 씨는 성공적인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다행이죠. 고생. 어쨌든 간에 해소가 좀 됐네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은정 씨 명의인 거 알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양육비 보내는 것도 있지, 보내고. 이혼 판결이 내려진 그날, 윤수 씨는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났습니다. 엄마, 엄마, 나 은정이한테 쫓겨났어. 아버지, 다 보고 죽어. 물론 본가에서도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건물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박스 안에서 삽니다. 진짜 상간녀는 어떻게 됐대요? 남편 몰래 어떻게 상간녀를 회사 위에 아파트를 넣어놓냐. 너무 뻔뻔하다. 그거 아직 못 봤구나. 유튜브에 떴는데. 산후조리원 불륜녀 참교육. 진짜요? 영상이 떴어요?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유튜버가 신상을 제대로 깠더니 집값 떨어진다고 그 비싼 주상복합에서도 쫓겨나고 이혼 주장하고. 잘했다. 애도 엄마가 창피하다고 피한다네. 그래. 그래야죠. 그럼요. 꼴 좋다 진짜. 그런데 며칠 후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유미. 유미 잠깐이요. 유미 씨가 은정 씨를 찾아온 거였어요.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나 당신 때문에 이혼당했어. 당신이 내 남편한테 말한 거 맞지? 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상간녀의 남편에게 불륜 관계를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넌 그것도 모르고 바람 피웠나? 그리고 자료 소장님께 보내려니까 없더라. 거취 생기면 연락 줘.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핀 거라. 수임료가 좀 큽니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난 윤수 오빠랑 살면 돼. 설마 그 부잣집에서 오빠를 언제까지 내쫓아 있겠어. 핏줄인데. 너 가져. 근데 어쩌니. 시원해라. 그래봤자 또 바람 피울 텐데. 세컨드 하는 게 기본인 남자잖아. 너네 그 대단한 첫사랑. 그 불륜의 완전체. 걔가 똥을 끊을 수 있겠냐고. 오빠가 걔면 내가 똥이라는 거야? 빙고. 그리고 은정 씨는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울증 약이야. 난 이제 안 먹어도 된대. 그 인간이랑 살려면 이게 꼭 필요할 거야. 비타민이다 생각하고 꼭 식후에 먹어. 위험할라. 그리고 이거 1+1. 너 해. 인수인계하는 느낌이죠. 참다. 아주 그냥 시원하게. 또 결말을 맞이했네요. 멋지게. 그냥 멋지면서. 인간이 사랑을 원동력으로 진화할수록 불륜의 기술 또한 진화합니다. 하지만 제가 121건의 불륜 의뢰를 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거죠. 상간녀 대행업체까지 동원한 완전 범죄.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10년간 지속된 거짓말과 배신의 끝에서 맞이한 파국. 과연 그 대가는 충분했을까요? 가장 무서운 건 바람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치밀함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과 욕망. 그 끝에는 언제나 상처만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치밀한 완전 범죄라도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단서 하나가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그 작은 차이가 10년간의 거짓말을 폭로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께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저는 탐정사연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